당연히 12월 3일에 맞춰서 우리가 뭐 사과 내지는 쇄신, 뭐 성찰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 사과를 받는 분들이 그 진심을 느낄 때 사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번을 하면 어떻고 100번을 하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면 목을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리고 우리가 엎드리면 밟아서 땅에 진 이기는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선거적인 움직임을 함께할 가능성은 없다. 네, 정치다 초대석. 오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몇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벌써 대선 끝나고 한 5달렸어야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본격적인 얘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예. 민주당 장경태 의원 소식 좀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성추행 혐의 피소 관련해 가지고 대표님이 그날 자리에 동석을 했다 이런 좀 찌라시가 돌았나 보죠? 저는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유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물타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피해 호소인이라 하겠지만은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고 어제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대충 어떤 정황인지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물타기 하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그들이 사실 매번 피해자를 오히려 공격하는 모습 이런 걸 보였던 걸 탈피해서 이번에는 좀 선명한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문개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사퇴, 최소한 법사위에서 사고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당도 그렇지만요. 흔히 있는 여성단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며칠 전에 저 대선 때 무슨 뭐 젓가락 발언했다고 무혐의 났다고 하니까 저 죽일 놈인 것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는 여성단체에서 단 한 명도 이번에 장경태 의원과 불거진 건에 대해 가지고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여성주의 운동이나 이런 것이 존경받고 존중받으려면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 없어야 되는데 요 며칠간에 있었던 상황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정파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모시게 된 이유기도 하니까요. 선거 연대를 하게 되면 대표님의 파트너가 될 사람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장동혁 대표 오늘 보수의 심장이라고 한 대구를 찾았거든요. 목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반대편에게는 정치 보복의 칼날을 망나니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주는 더욱 거칠고 거세질 것입니다. 굴복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굴복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종말을 맞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구 시민 여러분의 함성이 이재명 독재를 불사르는 횃불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독재 정권에게 레드카드를 들어주십시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이재명 정권을 퇴장시키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흩어지고 분열한 결과로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조금 전 저희가 또 속보로도 전해드렸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대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께 계엄으로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방금 전에 나온 영상에서는 보면 저 연설하는 동안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한 20번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컨텐츠의 빈곤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일 수 있거든요. 저거는 어디 유튜버들이 하는 형태의 발언이어야 되지 정당 대표는 비전을 보여줘야 될 것인데 참 그게 안타깝고 저 예전에 제가
제가 국민의힘 대표할 때 그때 강성보수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저 엄청 공격했습니다. 예. 너 문재인 맛깔나게 까봐라. 뭐 문재인 욕 좀 해라. 왜 그거 안 하고 네 무슨 맨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용한다 그러고 이런 걸 하고 다니냐. 그래서 이겼잖아요. 예. 사실 그걸 반추해 보면 지난 대선도 보시자고요. 이번에 최근 대선이요. 예. 아니 그 평소에는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뭐 강성 발언 많이 하셨겠지만 TV 토론장에 가서 정작 일합을 나누는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가 무엇으로 공격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 다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거 정확하게 짚어내고 뭐 냉장고 코끼리부터 다 기억나실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싸울 때 싸워야 되는 것이고 예. 나머지 상황에서는 자기 자산을 축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보면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도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에 저랑 친한 의원들이 이 대표 우리가 가서 장동혁 대표한테 사과 좀 하라고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그 제가 소위 이제 소장파 20명 그렇죠. 얘기입니까? 근데 놀랍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예.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이랬어요. 뭘 하지 말라고요? 사과하라고 하지 말라고. 아, 예. 사과라는 것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효과가 배가가 되지만은 예. 오늘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약간 전향적인 메시지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요약하면 이거예요. 뭐 계엄 때문에 국민 여러분 좀 불편했겠지만은 나쁜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러면 메시지 강도가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선거에 대해서는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보십시오. 그때 폐허가 된 당의 비대위원장 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5.18 묘지 가가지고 무릎 꿇고 그 80대신 어르신이 인사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메시지는 그 정도 강도가 아니면은 사실 중간 지점에 있는 다른 메시지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정당 대표라면 헤드라인을 먹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예. 지금은 뭔가 주저주저 길어요. 예. 또 사과하라 그러면은 예. 뭐 대충 사과 또는 유감평 비슷한 거 하고 메인은 뒤에 덩어리 가면 그런데 이재명 나쁘다 우리 찍어달라 이거거든요. 이게 중도층이 안 먹히는 겁니다 이게. 사과가 아니다.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쁜가 이런 메시지는요. 이미 국민들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비호감도가 당선 전에 상당했기 때문에 대충 다 알아요. 예. 근데 여기서 큰 문제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계엄을 터뜨리면서 나쁜 사람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있네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정리 안 하고 계속 여기가 나빠요 해봐야 그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예. 일단 장동혁 대표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네. 추경호 의원의 영장심사 이걸 가장 중요한 국면으로 보더군요. 만약 추 의원이 구속된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하려고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좀 똘똘 뭉치는 게 먼저다. 아주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랬으면요, 조금은 더 국민의힘이 선명한 투쟁을 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전까지 원내대표였던 분이고 그런 분이 지금 이제 저도 이건 정치적인 공격이라 보는데 저렇게 되고 있으면은 저기 연설하러 갈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강경 투쟁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연설을 하러 가가지고 뭐 수도권도 아니고 영남 지역에 가서 이제 연설하는 거 이거는 그냥 화면 잘 나오게 하려는 효과 외에는 정치적 효과가 적거든요. 예. 저는 어제 이제 그 표결을 했죠. 저는 거기다가 제가 남아가지고 표를 던진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저는 무효표 냈습니다. 무효표 내셨어요? 제가 왜요? 보통은 원래 반대표 내거든요. 예. 무효표에다 일부러 메시지 남기고 싶어서요. 뭐 이런 걸 투표합니까? 라고 썼습니다. 저는. 예. 사실 되게 웃긴 거거든요. 투표 용지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뭐 아마 간표하시는 분들 보고 웃었을 겁니다. 예.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는 그 자체로서 면책특권의 대상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썼지만은 추경호 대표가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러지 않았을 거라 보지만 계엄에 찬성해서 계엄 찬성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정치로서 욕먹을 짓은 되지만은 절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표결 그리고 발언 그리고 거기에 부속된 행위까지 전부 다 면책을 합니다. 예. 원내대표잖아요. 원내대표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의총을 모은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다 이런 것 때문에 절대 처벌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면책특권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행위이고 면책특권이 왜 생겼습니까? 독재를 막기 위해 가지고 생긴 겁니다. 그렇죠. 독재 정부 시절에 독재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아무나 잡아가주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게 면책특권인 건데 그리고 불체포특권이라는 건데 이걸 지금 정면으로 면책특권을 공격하는 게 뭡니까? 바로 독재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논리적으로 짚어내면서 여론전을 해야 되는 게 국민의힘인데 저는 지금 페이스북에 돌 던지고 앉아있고 거대 야당이라는 곳은 저희 가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누구나 예측 가능한 예. 챗GPT한테 오늘 장동혁 대표가 무슨 말 할까 예측하면 그 말 했을 거예요. 앞에 약간
유감 표명하고 뒤에 가서는 이재명 깠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예측 가능한 행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최근에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를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에 개혁신당과 연대 문제도 언급을 했나 봐요. 한번 들어보고 질문 나눠보죠. 예. 장동혁 대표께서 당선되던 날 만나가지고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번 대표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잘 치러야지 되는데 관건은 수도권일 텐데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을 어떤 형태로든 동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수도권 선거를 이기고자 한다면 아마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대표님, 그 오세훈 시장이 인터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어떻게 연대를 할지 논의를 했고 대표님도 동의를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뭐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지금은 연대나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우리 스스로 혁신하고 그리고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내부적 결속이 좀 필요한 때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 아예 닫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혹시 국민의힘과 선거연대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원하지 않아요? 저는 보수 진영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 대표로서 승리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해야 이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반대로 할 겁니다. 예. 지금 나오는 거 보시면요. 자, 우선 어휘부터가 개혁신당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이준석을 품어야 한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준석이 뭐 잘못해서 사면 받습니까, 지금? 이준석을 쫓아낸 것이 잘못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집 나간 자식 대하듯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자기들이 반란군인데. 지금 보수의 위기가 왜 시작됐습니까? 2021년, 2022년에 절대 안 질 것 같던 보수가 왜 무너졌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인 거 다 알았으면서도 거기에 졸졸 쫓아다니면서 아, 저 젊은 놈이 이제 등장하면은 우리 60대, 70대 되는 사람들 밀려나겠구나. 그러니까 저놈을 몰아내자. 안 그래도 윤석이라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 하나 아닙니까? 지금도 만약에 이준석이 만약에 지휘한다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냥 와서 졸졸 따라다니면 편화 못 해주길 바라는 거겠죠. 그걸 누가 그거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용어도 잘못됐고 지금 아마 머릿속에 든 생각도 전혀 그런 진정성인 생각 없을 거고요. 예. 그리고 저 당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을 대할 때는 조금은 더 진지해져야 되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야 저랑 워낙 많이 보수의 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진정성 있게 토론하는 사이니까 예. 저는 오세훈 시장님의 진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가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요. 제가 그분들 위에 대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지금 저 지도부에 보시면은 예? 장동혁 대표 옛날에 제가 대표할 때 충남에서 보궐선거로 되신 분 아닙니까 쉽게. 예? 그리고 그 옆에 예. 예? 분당에서 보수부로 떨어진 분 아닙니까? 그 옆에 민주당으로 전라도에 되신 분 아닙니까? 예.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선거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수도권 선거에 대해서 지금 방책이 있는지를 제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세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번 시청자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 도대체 어떤 지휘관이 지금 보수 진영을 이끌고 보수 혁신에 나서야 되는 것이냐. 예.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본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지난 대선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에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유감, 후회의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네. 결국 나갔다면 이길 수 있었을 선거였다. 지난 대선도. 근데 지난 대선 때 대표님이 끝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시고 결국 이재명 정부 탄생에 대표님이 어떤 비중이 있는 것 아닌가,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대표님 보수 정치인이라고 하시니까요.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려가지고요. 오세훈 시장이 만약 나오셨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되셨다. 그러면 저는 오세훈 시장과 신뢰관계가 있고 저희 인적 교류도 많기 때문에 오세훈 정부가 곧 이준석 정부다. 이준석 정부가 곧 오세훈 정부다. 예. 시도해볼 수 있었죠.
예,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우리가 뭐 토론에서 자웅을 겨루든지 아니면 뭐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생각이 다르지 않은데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랑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요, 그거는 이준석 정부가 아닙니다. 이준석 선생님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집권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 당시에 보수의 혁신 분위기, 일신 분위기를 다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예. 저 검찰주의 정치가 언제부터 보수주의 정치였습니까?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 잡아놓겠다고 하다 잡아놓지도 못한 게 윤석열 정부의 본질 아닙니까? 예. 저게 언제부터 보수주의였고 의대 증오만 해도 보십시오. 아니 안정을 추구하면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보수인데 저 의대 증오는요 민주당 사람들이 한 20년 동안 하고 싶어가지고 한데 말을 못 꺼내던 거였어요. 그건 자기가 민주당의 걸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폭탄 뒤집어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본질적으로 저런 불안한 지도자를 다시는 탄생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진짜 누가 진짜 보수였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인데 지금도 국민의힘에는 덩어리즘에 의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냐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를 안 하겠다고 확언을 하고 실제 그렇게 된다면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도 떠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준석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어가지고 대선에서 이준석과 함께하는 게 중요했다 그러면은 자 그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던지요. 예. 김문수 후보를 내리고 이준석 네가 후보해라 하던지요. 진짜 그렇게 이기는 게 좋았다면요. 내년 지방선거 얘기를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럼 자신 있게 얘기하시던지요. 이준석의 보수 노선이 옳았다라는 거를 입 밖에 드러내 말하던지요. 젊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예. 그리고 다시 중도화의 길을 걷고 그래가지고 찍을 수 있는 보수를 만들겠다는 길을 맞다고 하던지요. 지금은 윤어게인 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동참 안 한 배신자다? 왜 배신자입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받아먹은 거 있습니까? 제가 당선시켰더니 쫓아낸 거 아닙니까? 말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배신당한 사람한테 배신자라고요?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스스로 출마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경기지사. 진심입니까? 저는 개혁신당을 차린 사람으로서 예. 그리고 저희도 함께하는 동지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뭐든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출마의 가능성은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동탄의 국회의원으로서 동탄을 발전시키는 역할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갑자기 무슨 부산시장 나간다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경기지사가 돼서 동탄을 도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닫아놓지 않고요. 다만 동탄 주민들이 저를 1년 전에 믿고 뽑아준 동탄 주민들이 오케이 하기 전까지는 예. 이건 저희 생각일 뿐이지 제가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준석도 끌어안아야 되고 네. 또 한동훈 전 대표도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들 많습니다. 또 관련 목소리 듣고 제가 또 여쭤보죠. 네.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는 말씀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한번 네.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계산하지 말고 어디가 좋을지 계산하지 말고 파격적인 곳에 출마해서 몸을 던져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한테만 이렇게 다들 던지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농담이고요. 뭐 정치는 뭐 미리 정해진 게 아니니까 얘기할 수 없으면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밖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선거 출마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얘네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서 야 우리 당이 지금 너무 어려워. 네가 와서 좀 역할을 뭘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면 그게 어떤 역할이든지 들어갑니까? 설사 죽을 자리라도? 글쎄요. 근데 뭐 매번 왜 저만 죽을 자기를 갑니까? 자, 뭐 이런 농담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위기의식을 가진다면은 네. 오히려 이준석의 사례처럼 좀 더 전격적인 도전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되나. 뭐 여기저기 잴 거 없이 뭐 파격적으로 가장 어려운 데 가서 뛰겠다. 이러면 솔직히 보수 우파내에서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대표님도 집권당 대표를 하셨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그랬고 팬덤도 만만치 않잖아요. 지방선거 때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선거에는요 여러 가지 단계의 지휘관들이 필요합니다. 전체 판을 지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안에 각 개별 전선에 뛸 장수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이젠하워가 있으면 밑에 패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예. 저는 뭐 저희 개혁신당은 별개로 치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아이젠하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선거 요양 박근혜 이후에 그리고 매번 구원투수 오시는 김종인 이후에 저 사람이 지휘하면 이길 거야라는 확신 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는데 지금 올망졸망한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였지 비대위원장했지 그 정도 기회를 받은 정치인이 있나요? 그런데 어떤 실적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예. 글쎄요. 저는 지금은 별 5개의 위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보궐선거나 이런 데 가서 하나 따올 수 있는 능력 같은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각자 동상이몽인 겁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예.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럼 또 나오면 되죠. 예, 그럼 또 나와 주시고요.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